전진상 그러면 저희 젊을 때 명동에서 전진상 그 교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 갔을 때도 전진상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누구 이름이다. 예, 위인의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진상의 뜻과 그다음에 거기에 담겨져 있는 어떤 그 내용들을 정신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전진상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속해 있는 단체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아까 조금 전에 인사드린 6분은 국제 가톨릭 형제회라는 그런 단체 회원이에요. 이제 영어 이니시알을 따서 AFI, Association Fraternal International 해서 그 이니시얼을 따서 AFI라 그래요. 그럼 이 단체가 살고자 하는 정신이라고 그럴까요? 영성이라고 그럴까? 네. 그게 이제 전진상으로 표현이 되는데 한마디로 예수님의 일생, 그러니까 보통 그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을 요약해서 복음이라 그러는데 그 정신을 한자에 담아놓은 게 전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전진상이라는 그 휘호를 써주신 신부님은 벨기에 신님이신데 그분이 중국에 가서 공부를 하시면서 중국 문화나 또 사서삼경, 중국 사람들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귀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한자에 담는다면 이 세 글자에 담아야겠다. 그래서 온전한 희생, 또 진실한 사랑, 끊임없는 기쁨 이렇게 해서 항상 상자, 온전전자, 참진자, 항상 상자. 그래서 이 정신, 예수님 삶의 정신이 요약된 글자가 이 전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진상 하면 사실 한자 문화에 살기 때문에 그 뜻이 금방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온전한 희생, 온전한 희생, 자기 본원, 예, 그다음에 진실한 사랑, 끊임없는 기쁨 이렇게. 그러면 정확히 하면 점, 그렇죠. 상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사람 이름 있는 줄 아는 분들도 있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혹시 집안이냐 뭐 배현정 선생님 남편 이름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남편이냐고 하는 있었다고. 사람도 있고 뭐 약사님 남편이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이제 그런 뜻과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현재 그러면은 전진상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옛날 뭐 연속극에 한지붕 3가족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는 우리는 한지붕 5가족이 일을 하고 있어요. 우선은 이게 이제 참석의 순서로 보면 전진상 약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의원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는 호spice 완화의료센터. 이 5기관이 완전히 독립돼 있어요. 행정적으로. 독립돼 있지만 저희는 이 단체가 완전히 통합돼서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그야말로 팀워크예요. 서로의 학제 간 전공을 넘나들면서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도움도 주고 또 도움도 받고 그러면서 이 지역의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복지라든지 혹은 마음의 복지라든지 또 영적인 복지라든지 이런 모든 사회적인 여러 가지의 상호 연관도 연관이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하다가 이제 약간 이제 톡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를 75년에 약국이 먼저 열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의료복지부터 시작을 하신 게 맞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동센터도 있고 또 유치원도 중간에 있었고.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시작했다기보다도요. 네. 제가 사회복지사가 된 것이 좀 늦게 됐어요. 1972년에 됐는데 그때 이제 학교에서 배운 것이 사회복지를 한국은 분야별로 했어요.
아동복지 청소년 네네네. 이 사회복지가 이렇게 분리될 게 아니고 한 가정이 복지를 이루면 그렇죠. 사회가 다 복지가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가정이 어려움에 처하면 이게 다 깨져요. 근데 가정이 갖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문제로 볼 때 그 안에 아동 문제, 그렇죠. 교육 교육 문제, 문제. 청소년, 경제 문제, 의료 문제, 노인 문제가 전부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 활동을 하려면 적어도 의료하고 사회복지를 통합해서 하자. 그게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시작부터가 그러셨군요. 이제 아까 그 약사님, 네네. 이제 전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그 배 선생님은 당시에 간호사셨어요. 네. 근데 이제 간호사지만 의료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셋이 시작을 했는데 이 시스템을 마련해 준 분이 미스터 칼린이라고 옛날 그 구제라는 게 있었어요. 구제라는 게 릴리프 서비스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사회복지를 한다 그러면 뭐 기금을 따서 거기에서 월급도 나가야 되고 이러다 보면 활동비는 너무 제한이 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력이나 이 전문직으로 볼 때 일단 약국을 운영해서 자립을 해라. 살고 이제 그 일을 하는 분들의 식생활이나 주식은 해결을 하고 도움을 받더라도 그 후원금으로는 전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쓰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너무 좋은 제안이라서 약국을 열었죠. 그러니까 이제 약국에서는 우리 선생님은 이제 개인 이름으로 약국을 개설했지만 목적은 이제 우리 전진당 공동체를 위해서 사회복지를 위한 그런 약국을 개설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약국의 역할은 이 지역사회의 사랑방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 여기 들어왔고 이 지역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어떤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약국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로 의료 문제는 뭐 이웃집에 누가 아프다, 누가 뭐 맹장염이 걸렸다, 뭐 누가 또 폐 결핵인데 약을 못 쓴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약국에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벨세하고 저는 가정방문을 다녔어요. 그래서 환자들을 찾아내고 그분들을 이제 의료 서비스로 안내를 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소통의 장소였군요. 그렇죠. 약국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책에서도 사실 못 들은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책에서는 자립을 위한 것이었다. 그것도 굉장히 감동적인데 지금 말씀은 이 모든 활동들이 이 사랑방 그러니까 약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또 하나의 감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자원을 알 수 있는 장소도 되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와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의 요구가 뭔지도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찾게 되고 연결고리가 된 거예요. 네, 선생님 지금 이제 그 일을 시작하실 때 아까 앞이 일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국제 카톨릭 형제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여성분들이 주로 이제 독신 여성들이 이제 입회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형제회일까 이런 개인적인 질문을 나중에 드리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뭔가 우애 같은 게 더 중요하고 또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거 이제 개인적인 질문이니까 그건 두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는 수녀 단체가 아니에요. 평신도 단체예요. 그런데 초기에 1937년도에 이게 벨기에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교회에서는 수녀님, 시부님들이 상당히 조금 복음 정신은 안 맞지만 이렇게 좀 계층이 다른 평신도와 다른 그런 대우들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창설하신 분, 이 전진상 정신을 주신 그 시부님은 평신도 역할이 중요하다,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형제다. 하느님 안에 모든 인류는 형제다. 더 나아가서
나서는 인류뿐만 아니라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 자연과 우주 삼라만상은 똑같이 창조주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형제다. 그래서 아까 우주적인 정신도 말씀을 물어보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의 우주적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체 뭐 이런 우주가 아니고 우리는 어디까지는 이게 신앙을 기반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톨릭 신앙의 중심은 모든 창조물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우리가 인간은 그 중에 가장 아주 사랑받는 존재고 그렇지만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서로 돕기 위해서 또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께로 가기 위한 거기 때문에 모두가 다 형제처럼 중요하다. 네네네. 정신입니다. 국제 카톨릭 형제회, 그러니까 전진상의 기반이 되는 그 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아까 이제 우주성은 신앙,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신앙과 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간 해방을 위한 참여가 네. 굉장히 또 와닿고, 그 다음이 우주성이에요. 네. 우주성은 지금 이제 선생님이 약간 이거는 종교적인 부분이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셨고, 또 하나 이제 책에서 본 건데, 그 시대의 사람이 되라라는 그 가르침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그 시대의 것인가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은 네.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바오로 사도라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사도가 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근데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라고는 안 했지만 네. 시대에 맞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의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셨는데 그 바오로 사도가 한 말씀 중에 그분은 이제 유대인이고 상당히 지식인이었고 집안으로도 이제 한국식으로 치면 양반이었고 뭐 그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분이었지만 그분이 예수님을 안 다음에 이야기한 것은 그거예요. 땅끝까지 모든 사람 이방인들까지 다 하느님께로 불러들여야 되고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이 되고 그리스에 가면 그리스 사람이 돼야지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의 그 모든 법률만 그거를 주장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도 이 단체가 국제적이다 보니까 이 문화가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가치관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언어, 종교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그것을 내 것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맞는 그러니까 지금의 옛날 우리 어린 때 20세기는 어떻게 했다 이러면 전 말이 안 되잖아요.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의미도 되는 거고 어느 문화에 가면 그 문화에 맞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젊은이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젊은이처럼 돼야 되고 또 어르신하고 일하는 사람은 어르신처럼 돼야 되고 이제 그런 의미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와 문화와 민족과 언어와 종교 또 연령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각자가 속해 있는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그 시대에서 자기를 내어주고 그 시대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라. 그러면은 사실은 그 시대를 잘 알아야 되겠네요. 그 시대와 그 문화와 뭐 모든 것을 조금 알고 시작을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런 공부도 이제 조금 하시면서 이 활동을 하셨을 거라고 했어요. 예, 생각하는데. 저희가 옛날에는 그 시대의 사람이 되라 이래서 처음에 외국에서 오셨던 그 아피 회원들은 치마저고리를 입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게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게 국제 문화가 교류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에 젖어들고 한국 사람이 뭐 외국에 가서 그 문화에 젖어드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인터컬처럴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문화 교류. 서로가 문화가 주고받는 문화. 그러니까 내 문화를 가르쳐주고 저 문화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넓어지는 거죠. 지평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우주적인 정신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데도 의미가 있어요. 네. 내 것만 주장하지 않고 나와 다른 모든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나의 좋은 것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그런 정신이죠. 그 국제 카톨릭 형제의 가르침을 지금 좀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교적으로 될 수밖에 없지만 사실 처음에 제가 인터뷰할 때도 복음을 선교를 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목표로 하지 않는 이것이기 때문에 더 45년 동안 이렇게 되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이런 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에 이제 선생님의 이제 개인적인 걸 좀 여쭤보려고 이게 45년 동안 한 가지를 이렇게 오래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그 이제 독신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그 정신을 어떻게 갖고 계셨는지가 참 중요한데 그 철학적인 바탕이 혹시 있으실까요?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철학을 알기 전에 종교 신앙을 먼저 알았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신학을 배우기 전에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사실 철학을 배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아주 시골에는 이제 이런 그 성당, 본당이라 그러는데 성당보다 이렇게 공소라는 그런 작은 공동체가 있었어요. 거기 회장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고조부님이 그 병인년에 순교를 하셨거든요. 병인 박해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숨어 들어가셔서 아주 산골에 가서 옹기를 부었어요. 옹기를 보면서 생활을 하셨는데 그 덕택으로 이제 1년이면 2번씩 외국의 선교사 신님들이 오시거든요. 오시면 이제 그때 이제 미사도 보고 그때 이제 성사도 받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는 아버님이 그 주일 예배를 주례를 하시고 그리고 교리를 많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이제 철학은 뭔지 모르지만 하느님에 대해서는 그냥 많이 알게 됐죠. 내 나름대로 이제 수준에 맞는 연령이나 이런 거에 맞도록. 그렇기 때문에 늘 그 하느님의 뜻에 맞는 삶이 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맞는 생활, 하느님 뜻에 맞는 생활은 나 중심은 아니다. 나 중심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시대적인 어떤 흐름 속에 이제 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에 그때 스님들의 모습을 보면 난 순교 생활을 할 수 없겠다 생각을 했어요. 좀 성격적으로도 상당히 좀 자유로운 영혼인데 또 제복 속에 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진상 교육관이라고 명동에 있어요. 거기가 중고등학교 학생들, 지방에서 온 학생들 기숙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62년부터는 대학생 기숙사가 됐어요. 근데 지방에 있다가 대학생 기숙사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고 그래 바로 이 시대에 맞는 크리스찬의 삶이 바로 이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단체를 선택한 거죠. 처음에 그러니까 75년에 활동을 시작하셨을 때 그 김수환 추기경께서도 뭔가 큰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그 초기에 어떤 식으로 어떤 그 경로로 시작을 했는지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업도 안 입고 또 독신 여성들만 70년대 한국에서는 80년대까지는 독신 여성들만 회원이었어요. 독신 남성이 한 2명 있었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임 선생님이시죠. 근데 이제 그 매년 저희들이 세배를 갈 때면 추기경님께서 저기 너희들은 그냥 모여 있으면 내려가서 세배를 받지 그러시고는 명동에 오셔서 세배 받으시고 미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강론 말씀도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수녀님이나 신님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많다. 그 중에 이제 그 영세민 지역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또 그때 벌써 추기경님께서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아셨어요. 네. 그래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 같은 것도 참 좋겠다. 아피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우린 젊은 날이라 돌아가시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들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것은 제가 이제 시골에 살 때부터 상대적으로 우리 집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나의 삶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그런 지역, 이런 어려운 지역에 들어가자. 그런데 마침 그 아까 말씀드린 미스터 칼린이라는 사회복지사가 인적 자원이 너무 좋다 이거예요. 간호사에, 약사에, 사회복지사면 이거는 사회복지관, 의료사회복지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진은 후원을 받아라. 그랬을 때 김중호 미카엘이라는 신부님이 의사 신부님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서울대 출신이고 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 학생들의 지도 신부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도 신부님으로서 모든 조직을 해주셨어요. 의료. 근데 선생님 왜 하필이면 여기 금천일까요? 여기 책에서 보시겠지만 여기 사진을 보면 지금 아파트가 들어 올라가 있잖아요. 저 멀리. 큰 밑에, 예. 지금 여기서 딱 보이네요. 보여요. 토학사 밑에까지 사실은 판자촌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곳도 봤지만 여기는 굉장히 그 규모가 크고 네. 환자집 또 규모가. 하나는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그 산에서 내려오면서 조금씩 생활이 좀 낮아요. 나아져요. 나아졌어요. 아, 네. 내려올수록. 큰 길을 예. 가로는 그냥 그 당시의 중산층 이런 분들이 집을 지니고 살았는데 그 의료를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약국을 들어가서 기왕에 있는 약국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 원래 있는 약국이요? 원래 약국이 한 약국이 두세 개가 있었어요? 아, 네. 판자촌. 네네. 그래서 중간쯤에 우리가 약국을 만들고 그리고 이 이제 다리 역할을 하자. 이제 지역적으로도 생활이 괜찮은 분, 어려운 분들의 다리 역할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제 밖에 계시는 분들도 의료진이나 뭐 후원하실 분들 이런 분들을 후원할 수 있게 다리 역할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자리 잡은 거예요. 네, 여기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조건적으로 일단 활동하시기가 아주 적합, 적절했어요. 네, 그 네. 이 적합이란 말이 어울린지는 모르겠는데 네. 좀 적절한 부분이 네. 있어. 그래서 네. 이제 권유로 여기서 일을 시작하시게 된 그렇죠. 거고. 그리고 이 지역은 이제 추기경님께서 그때 저 경부고속도로도 생기기 전에 늘 이렇게 지방을 갔다 올라오시면 네네네. 밤에 네.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산에 산 중턱까지 불빛이 반짝반짝거리고 그러니까 전기가 있었긴 있었나 그렇죠. 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시고 그 지역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를 선택해서 어쨌든 여기서 활동을 45년간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네. 저희들이 들어올 때 독일의 미제리올이라는 그 외원단체의 후원을 받았거든요. 네. 한 10년만 우리가 후원을 해주시면 자립을 하겠다. 그랬는데 뭐 10년이 지나도 안 되고 20년이 지나도 안 되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분들의 후원은 우리가 후원회를 조직한 1986년 후에 한 1, 2년까지는 지속이 됐지만 그 후에는 끊어졌어요. 네네. 그리고는 이제 국내 후원금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그때 당시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여기 들어온 해가요. 그때가 75년이니까 계산해야 원래 되나요? 44년생이거든요. 31살. 빨리 계산해 보세요. 31살? 아이고, 그러시구나. 31살에 이제 이 판잣집에 이제 활동들을
나가시게 된 거잖아요. 근데 잊지 못할 일들도 많으실 것 같고 또 어려운 사람들의 일상이라는 게 굉장히 보기에도 깜짝 놀랄 정도의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선생님 혹시 가장 활동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뭐 우리 저희에게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그 활동할 때 이제 전반적으로는 사실 뭐 기억에 남는 일도 너무나 많고 너무 많죠.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조금 가슴 아팠던 상황은요. 그때에 아마 그게 아마 7, 8년도였을 거예요. 78년이요. 예. 시작하신 김종신 토요일 날 여기 오셔서 진료를 하시는데 아기가 죽어서 시신검진을 해달라고 그래서 올라갔어요. 네. 맨 꼭대기. 그야말로 칼바위 바로 밑에. 근데 아기가 집에 없어요. 그래 보니까 아기를 그냥 그 가만히 둘둘 말아서 그 하수구 내려가는데 좀 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참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이게 인간이 그 생명은 네. 떨어졌지만 아직도 그 몸이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거적되게 싸서 그게 굉장히 마음 아팠고요. 아주 어린 애기였나요? 그 아주 8살 어린 애. 아우, 그러면 8살이요? 네, 8살, 9살이에요. 아유, 세상에. 폐혈증으로 벌써 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제 좀 긍정적인 이야기는 77년도에 산동네를 방문하는데 어떤 젊은 엄마가 선생님 우리 애들이 둘이 있는데 4살, 7살 있는데 7살 된 애가 학교 가기 전에 유치원이 뭔지 좀 경험시켜주고 싶은데 네. 유치원에 가려면 너무 비싸고 네. 유치원도 없다 이거예요. 밑에는 내려가야 했고 그래서 자기가 방을 내어주겠대요. 자기 전세방을 요 커튼 있는 이 정도의 방에서 이제 내 식구가 사는 거예요. 네. 네. 그 방을 내어드릴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유치원 교육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아. 그건 성함이 김정자 씨인데 판잣집을 사시던 분이에요? 네네. 아, 예. 판잣집 거위예요. 아, 예. 그야말로 칼바위 밑에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는 없고 네. 수녀님들을 이제 수녀님들이 현장 실습을 그때 당시에 많이 시켰어요. 근데 수녀님들도 우리가 이렇게 수녀원에서 기도만 하면 안 되겠다. 사회에 나가서 정말 필요한 것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수련 수녀님들이 일주일에 2번씩 여기를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환자 방문도 하고 하루는 이제 유치원 교육을 시켜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 둘이 이제 졸업을 하고 4살 되기까지 그 둘만 먼저, 그 둘을 먼저? 동네 아이들을 동네 모아서 애들을 다. 하고 막내가 졸업하니까 그 다음에 오던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 하겠어,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 하겠어. 네, 네. 돌아가면서 이제 양다산에서도 몇 가정에서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유치원으로, 골목 유치원으로 그렇죠. 하신 그게 거죠? 골목 유치원 시작이에요. 이게 공동육아라고 그래서 하는 거의 여기에 시초네요. 여기에 예, 예. 애기들이 꽃가스 네. 졸업식 하는 게 있는데요. 네, 네, 맞아요. 예. 그게 골목. 졸업할 때는 사람이 많으니까 유방에 들어갈 수가 없고 나중에 거의 한 35명 가까이 아이들이 아이고.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목에다 이렇게 커튼 쳐놓고 졸업식 하고 그리고 이 집을 지은 것이 90년도에 지었는데 네. 여기를 내려왔죠. 그때 내려온 거예요? 그전에는 계속 그러면은 그 위에? 그리고 86년도에 이제 이 집 짓기 전에 초가를 하나 샀는데 그때도 뒤에서 그러니까 한 3년은 그 초가에서 하고 뒤에 마당에서? 마당에서. 거기서 막 뛰어놀고. 아이들이 그 출산율이 저하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애기들도 없거니와 또 유치원도 많이 생기고. 현재요?
그래서 그 당시 90년. 아, 90년도에. 네, 그래서 아. 우리가 내가 몇 년도까지 했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방이 네네. 아동센터가 생겼구나. 90년부터는 아이들을 그 유치원은 오전에 공급방 네. 하다가 95년이나 뭐 6년까지 하다가 유치원이 없어졌어요. 나중에 한 3, 4년 동안 장애인 유치원을 했는데 네. 그 아이들도 이제 별다른 수요가 없으니까 네. 지금은 공급방만 하는 거죠. 그 장애인 유치원이랑 여기 책에도 나오는 그 남자분 그분은 아니에요. 거기는 아니신 그분은 거죠? 개인 지도를 받으신 거예요. 아, 개인 지도를. 예, 그거는 궁금하신 거는 책을 꼭 읽어보시면 재밌다기보다 정말 감동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감동도 되고 그럼요.